우리나라에서 3대가 잘 먹고 살려면요 500억까지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이제는 상속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필요 없어질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마도 저도 조용히 숨어버릴지도 몰라요. 네, 안녕하세요. 시네키라 민경남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사 제목은 이제 한국 떠납니다. 부자들 탈출 러시 심각한 상황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국가별로 고액 자산가들의 이민 러시에 대한 통계가 나온 기사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4위를 차지했습니다. 떠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요? 왜 이렇게 다들 떠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숫자 말씀드리고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1위가 중국 15,000명, 2위가 영국 9,500명, 3위가 인도 4,300명, 그리고 4위가 우리나라로 이제 1,200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수치가 사실 절대값으로 하면 4위인데 인구수 대비 비율로 하면 2위예요. 인도나 중국은 퍼센트로 따지면 사실 작은 퍼센트죠.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의 30배 하는 국가들이니까요. 네. 이렇게 2024년 기준이고 작년에는 800명, 재작년에는 400명이었는데 막 2배, 50%씩 막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그러면은 1인당 100억씩만 가지고 나갔어도 1,200명이면 무려 12조인 거예요. 엄청난 숫자인데 100억 넘을 거거든요. 사실 저는 진짜 이거 예상 많이 했었어요. 제 블로그 글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 주변에 부자들 되게 많잖아요. 이미 실제로 이민을 간 사람도 몇 분 계시고요. 아니면 고민 중인 분도 많으시고 제가 봤을 때 제 주변 사람들 중에 70% 이상은 이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들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마도 그렇고 신문 기사도 그렇고 부자를 되게 미워하잖아요. 부자는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직접 만나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도 아주 극소수 계시겠지만요. 보통 부자들이 더 이렇게 잃을 게 많고 하다 보니까는 훨씬 더 예의 바르고 조심조심하고 그러시거든요. 이런 얘기하면은 좀 그런데 부자들은 불법을 저질러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기 합리화인 것도 조금 있어요. 스스로 정신승리하는 거네요. 맞아요. 나는 나쁜 짓을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지 못했어.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참 안타깝네요. 실제로 부자들도 한 표, 부자가 아닌 분들도 한 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은 당연히 부자들을 위하지 않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었던 통계가 하나 있어요. 2022년 기준으로요. 종합소득세 납부 현황을 보면 상위 1%가 무려 얼마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지 아세요? 전체 30% 정도 하나요? 51%라고 합니다. 와... 상위 10%가 86%를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걸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니까는 누가 댓글로 이렇게 다시더라고요. 파레토 법칙도 무시되고 있다고. 상위 20%가 80% 부담도 아니고 10%가 86%를. 어마어마하네요. 조세 원칙 중에 하나가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소득이 적은 분들도 조금씩은 내야 되는데 그런 룰이 이제 완전히 깨져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지금 본의 아니게 조금 있는 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마케팅의 일환인 것 뿐이고요. 만약에 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필요 없어질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마도 저도 조용히 숨어버릴지도 몰라요. 왜냐면 부자는 공격받고 미움받고 욕먹고 하잖아요. 상속세나 그런 소득세로 인해서 다들 다른 나라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어디 쪽으로 많이 가시는 거예요? 1위가 아랍에미레이트, 2위가 미국, 3위가 싱가포르, 4위가 캐나다, 5위가 호주라고 해요. 예상한 국가들이죠. 그리고 제 친한 분이 수입차 판매를 하세요. 수입차 판매를 하다 보면 이제 고객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자분들의 고민의 90%가 상속하고 증여라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모임 나갔다가 또 들은 얘기인데 CEO들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 CEO들이 고민하는 게 다 어떻게 하면 회사를 키울까, 매출을 올릴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상속세, 증여세 줄이고 있을까 그 고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고민할 시간에 발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채용도 많이 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상속 증여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상속 세율만 가지고 막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만 해도 비과세 요건이 부모 한 분당 130에서 160억 사이였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 부모 두 분이 계시면 300억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상속세가 무서운 게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를 옛날부터 갖고 계셨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현금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자녀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면은 부모가 상속세 재원을 납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건물을 미리 팔아요. 그러면 양도세를 한 대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00억짜리 건물이었는데 판다 30%를 상속세를 냈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100억에서 70억이 남아요. 70억을 물려주면은 40% 이상은 세금으로 날아갈 테니까요. 그럼 35억, 40억 남는 거죠. 그럼 자녀는 20억씩 겨우 받는 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3대가 잘 먹고 살려면요 500억까지도 안 될 겁니다. 왜냐면은 할아버지가 500을 갖고 계시는데 반을 상속세 맞고 자녀 두 분이 똑같이 나눠 가지면은 한 분당 한 120억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상속세를 맞고 남는 돈 60억 그거를 두 자녀가 또 나눠 가지면 30억 30억 그러니까는 500억 가지고는 3대가 먹고 살 수 없는 돈인 거죠. 그리고 또 보면요 전 정권 때 종부세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종부세 세수가 4년 만에 11배가 급증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2년 사이에 9배가 늘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9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뺏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랑 뭐 세율을 비교를 하는데 빠뜨리는 게 뭐냐면요 공제액이요. 우리나라 종부세는 다른 걸 공제해 주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부세 1,000만 원을 내려면 소득을 1,500만 원, 2,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를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종부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액수를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팔라는 거였어요. 근데 팔면은 양도세가 최고 82.5%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증여가 엄청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저도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아마 그때 노동이랑 사업소득을 필요 없는 수준이었다면 아마 저도 이민 갔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면 요즘에 뭐 상속세를 좀 조율한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요새 그래도 많은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너무 심하거든요. 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11억 8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고점 돌파했는데 거의 이제 12억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이제는 상속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제 주변에 상장사 오너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해봐도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는 게 대주주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일인 거예요. 결국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맞아요. 대표님은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이민 가실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가신다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신 거예요? 글쎄요, 뭐 사실 아직 그렇게 고민을 안 해봤고요. 전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웬만하면 진짜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간다면은 뭐 더 선진국으로 가야겠죠. 우리나라만큼 뭐 살기 좋은 나라는 또 없긴 그러니까요. 살기 좋고 안전하고. 저는 진짜 깜짝깜짝 놀랐는 게 막 카페에 가면은 막 핸드폰, 노트북 이런 거 막 다 놓고 다니고 한밤중에 여성 혼자 걸어다녀도 안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도 외국 사람들이 되게 놀란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많이 이민을 가게 된다고 하면 국내 부동산이나 자산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인구는 5,100만 명이고 1,200명이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보다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그때는 자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빨리 이 남북을 타개해줄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부군이 앞으로도 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 시네케라 민경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